네, 안녕하세요. 주식픽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네, 현재 시각 2022년 3월 13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6시 30분입니다. 주말 동안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내일장 준비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할 때 참 암담한데, 지금 유가도 지금 100불 위로 올라가면서 120불, 126불까지 갔다가 오펙에서 증산 가능성을 좀 제기하면서 유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109불까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원유 가격이 오르면 모든 재화나 상품이 가격이 다 오르기 마련이지만, 지금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 옥수수를 지금 제가 특정 잡아서 얘기는 하는 거지만 다른 곡물, 사료, 비료, 비철광물, 철광석 등등 모든 원자재가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식품 쪽은 확실히 좀 더 오름세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영상에서 지금 거의 한 3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11년, 12년 요때 글로벌적인 대기근 시기만큼이나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금 옥수수 가격이 지금 762불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환율마저도 안 도와주죠. 뭐 환율이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1237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불과 4, 5개월 전쯤에 제 아는 지인이 지금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좀 부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때 당시에 뭐 1180원, 1180원, 70원 정도 하는 환율이었는데, 제가 한 1200원 정도로 조금 환율을 좀 수정해서 상품을 등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그러기 무섭게 지금 뭐 결국 1237원까지 갔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이 뭐 산유국도 아니고 기축 통화를 사용하지도 않는 국가한테는 사실 원유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거기다 뭐 환율까지 상승하는 상황이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가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나왔는데,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 3월 1일에서 10일 수출액이 187억 달러, 2021년 비 15% 증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3월 지금 동시간 비 대비해서 수출액이 15% 증가했다면 그만큼 물건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그러면 그만큼 돈이 들어와야 될 텐데, 지금 무역 수지를 보시면은 한국 무역 수지가 지금 마이너스 4.83, 15%더 팔았지만 결국엔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고, 거기다가 뭐 물건 실어서 배로 보내줘야 될 텐데, 거기 뭐 기름도 넣어줘야 될 텐데, 배에다가 배가 움직이려면 기름값도 올라 버렸고, 그리고 상품을 만들기 위한 그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15%더 팔았지만 사실상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유가 고환율이 계속 지속될수록 우리나라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일이 전혀 없고요. 지금 안 그래도 15%더 팔았는데도 지금 적자를 보는 와중에 지금 또 악재 뉴스가 있죠. 러시아 수출 금지 제한 품목 총 500개 발표, 반도체, 소자 등 포함된다고 합니다. 사실 4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지금 수출 금지를 통해서 러시아 쪽이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하는 그 그림이긴 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주요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를 수출을 못한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간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러시아 국가부도 선언 가능성? 이달 16일 1차 고비라고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수출을 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국가 부도를 선언해버린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루브라가 지금 가치가 완전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러시아 루브라뿐만이 아니고 러시아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비우호 국가에 대해서는 이자를 달러 대신 루브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비우호 국가는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하기로 한 48개국으로 한국을 비롯한, 지금 여기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수출도 못하게 된 판에 미리 지금 다 팔아놓은 상품들의 지금 대금이 저희가 있을 텐데, 그 대금에 대한 이자 또는 그 채권을 루브라로 갚겠다는 겁니다. 그거 받아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거래가 안 되잖아요, 지금 루브라가. 쉽게 말해 이거 러시아는 지금 배째라 이 말입니다, 지금. 물론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외화 보유액이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세계 4위인데, 달러 보유량이 그만큼 많은데, 바로 윗줄에 보시면 러시아는 6,300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금융 제재로 서방이 예치된 러시아의 외화 보유액이 접근이 차단된 상태다. 그러니까 6,300억이 있든 뭐 1조억 달러가 있든 돈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결국 뭐 사이버머니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린 겁니다. 6,300억 달러가. 그러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뭐 달러도 못 빼게 했으니까 루브라로 너네 거 다 지불하겠다. 루브라 너네들이 알아서 써라. 약간 이런 심보인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산유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광물 자원도 풍부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뭐 원유나 천연가스 이용 안 하겠다, 사용 안 하겠다, 뭐 유럽에서 그렇게 얘기 나오자마자 뭐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뭐 원자재 가격, 광물 다 올랐죠. 물론 러시아 리스크 때문에 다 오른 건 아니긴 해요.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결국에는 뭐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다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던 와중 저번 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광물이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소재 니켈 가격 이틀간 235% 폭등. 왜? 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니켈 가격이 오른 것은 우선 전쟁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 니켈 공급량의 10%를 생산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자 공급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최대 스테인리스 스틸 니켈 생산업체인 칭산그룹이 최근 니켈을 대량 사들인 것도 가격 급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이것 또한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좋을 수가 없는 악재입니다. 이게 왜 악재냐면 지금 니켈이 어디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저희가 2차 전지, 반도체 쪽이 저희 주요 수출 품목인 거는 아실 텐데 일단 2차 전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삼원계 배터리 그리고 LFP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LFP는 리튬 인산 처리라고 해서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삼원계 배터리 같은 거는 두 가지로 또 다시 나뉘는데 하나가 NCA 그리고 NCM인데 이 약자예요. 이게 니켈, 코발트, 알미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결국에 삼원계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이 주 재료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 니켈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갑지 않은 소식이고, 왜냐하면 삼원계 배터리를 주 생산 품목으로 하기 때문에 뭐 리튬 인산철 LFP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대체로 생산하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크게 타격은 없지만 한일 삼원계 배터리 점유율 80%, 중국은 LFP가 20%다. 기사가 22년도 2월 23일인데 지난해, 그러니까 21년도죠.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삼원계 배터리 NCM, MCA가 점유율이 80%로 나타났다. 중국 업체가 주도하는 리튬 인산철은 20%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21년도, 그러니까 22년도 기사지만 지난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테슬라 이어 리비안도 전기차 LFP 배터리로 전환 한국 기업 불안감이라고 22년도 3월 11일입니다. 엊그제 뉴스가 나온 거네요. 여기 보시면 리비안은 그동안 전기차에 NCA 등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해왔다. 하지만 니켈과 코발트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물량 확보도 어려워지자 전략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 3원계 배터리가 LFP에 비해서 주행 거리나 뭐 용량, 출력 이런 부분에서 다들 상위 호환인데 다만 안 좋은 점이 원가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원가가. 반대로 LFP는 니켈과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가 비교적 저렴한 반면에 주행 거리도 짧고 출력도 약해서 약간 저가형 전기차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뭐 니켈 가격이 250% 쏘면서 뭐 상하이 선물 거래소도 3일 연속 상승해 니켈 거래가 지금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판에 저희 삼원계 배터리가 지금 힘을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계속 제가 안 좋은 뉴스만 지금 브리핑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은데 또 안 좋은 뉴스긴 해요. 증시 떠나는 개미 증권사 배당으로 주가 방어라고 하는데 뭐 증권사 배당이고 뭐고 간에 일단 증시 떠나는 개미라는 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코로나 전에 15조에서 팬데믹 이후에 이제 40조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20조 밑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6만 전자로 털썩, 12만 개미 투자자 삼성전자 떠났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근데 이 와중에 그나마 좀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주주들 꼭 붙잡아라. 분기 배당 도입 급증. 쉽게 말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붙잡기 위한 건데 장기 보유를 하게끔 만들겠다 이거죠. 원래 저희가 뭐 배당 시즌이라 해서 뭐 배당주 뭐 있나 막 찾아보고 하시잖아요. 연말쯤 되면. 이제 이걸 분기 배당으로 바꾸면서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더 보유할 수 있게끔 좀 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자. 환경을 조성하자. 약간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런 건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이라 해도 되려나? 뭐 당선인이라 해야 될지 뭐 대통령이라 해야 될지 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지금 당선인 신분이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관련주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첫 번째 건설 건자재,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주, 그리고 이제 여행 레저 쪽인데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각각 자세한 내용은 뭐 지난 영상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조금씩 한 줄 코멘트만 하자면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일부터 접종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 면제를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집권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을 공약했는데 뭐 소상공인 위주로 뭐 그리고 과학적인 거리두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행 레저뿐만이 아니고 소비주 위주로 한번 포트 구성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원자력 관련주인데 뭐 한신기계나 뭐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까지 때려버렸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이 이제 좀 변화할 거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 원전 가동률을 어떻게 보면 30% 이상 유지하겠다 그런 공약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지금 의존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원전 그리고 화석 에너지 쪽에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관계는 없겠지만 이제 단기나 뭐 중기 정도로 보실 때는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거기다 뭐 신한울 3, 4, 5기 뭐 건설 재개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기존 원전 수명 연장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원자력 쪽은 좀 더 길게 보셔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조금 더 멀리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건설 건자재 쪽 섹터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 재개발 뭐 등등 해서 뭐 민간 주도하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인프라 관련, 건설, 건축 관련, 건자재 관련 이쪽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공사가 솔직히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시고 좀 보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 관련 뭐 정책 관련 공약주, 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영상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살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